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국어 공부의 핵심은 그러니까 본인이 꼭지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 수학 공부의 핵심은 뭘까요? 수학 공부요? 네. 블록을 잘라서 그 블록의 조합 결합을 암기하면서 네. 본인이 그거를 다른 식으로 결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보면 국어에서 가장 그 38번 틀린 걸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은 있는 거죠, 내용이. 네. 그러면 저거를 선택지를 마구잡이로 쳤는데 첫 번째 1번에서 영상 데이터 압축 이걸 찾아야죠. 그러면서 부호와 가정은 깎음표를 하고. 그러니까 뭘 찾아야 돼요? 주어 영상 데이터를 찾아야죠. 그 다음에 채널의 부호와 과정인지 확인하고 압축 이것만 확인하면 되고. 네. 이건 뭐라고요? 수신기. 왜? 다 흩어져 있으니까 하나하나. 수신기가 뭐라고요? 받는 기계. 부호를 기호로 보건, 이거 받느냐는 기호로 보건, 이게 언제 하느냐를 봐야죠. 그러면 받아가지고 복원하는 건 다른 기계의 가능성이 많은데 적절한 게 이거면 수신기에 복원하는 기능까지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잉여 정보는 추가한 이것만 보면 돼요. 근데 압축하기 위해 이제 봐야 돼요. 이거는 기호로, 부호하고 기호의 차이요. 부호를 기호로. 자, 영상을 전송할 때는 잡음이라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전송할 때 하고, 그러면 잡음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네. 자, 소스 부호화는 전송할 기호의 정보를 추가하여, 그죠? 네. 소스 부호화의 정의네요. 그러면 전송할 기호를 확인해야 되고, 정보를 추가하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게 오류 대비인지 확인해야 되고. 네. 그러면 이렇게 보통 그렇잖아요. 주어는 틀리게 날 가능성이 없어요. 네. 그럼 틀리게 날 가능성이요. 이유. 그다음에요. 요게 서술어를 압축한다, 풀어준다. 이걸 보세요. 압축한다, 아니면 그냥 보낸다, 풀어준다. 그죠? 네. 근데 부호와 과정이 틀린 거겠죠. 네. 아, 그러면 얘는 38번의 문제를 내는 방식은 출제자가 요 부호와 과정에서 부호를 기호로 압축하기 위해 요 부분을 확인하는 걸 포커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신기, 잉여정보, 전송, 소스보 이걸 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나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이건 데이터죠. 이건 수신기죠. 수신기. 그러면 잉여정보는 보낼 때죠. 이것도 전송할 때죠. 이거 전송할 때죠. 그러면 이만큼 세 개는 전송할 때고, 이거는 그 전송하는 매개체고, 요거는 뭐라고요? 받을 때고. 과정상으로. 그럼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나와야 되는데 과정상으로 상식적으로는 1번도 전송일까요? 전송. 영상 데이터는 채널 보호 과정에서 압축된다. 아, 그러네. 그럼 이것도 전송이네. 그럼 거의 다 전송할 때를 물어보는 거네. 그거만 수신기네. 아, 그럼 또 그렇게 갈리네요. 가를 필요는 있는 거죠. 어쨌든 네. 이 부분을 보고 성급하게 골랐다.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 그러면 소스 부호화는 압축 어딨어? 여기요. 아니, 소스 부호화는 압축하기 위해잖아요. 네. 그럼 어디 있다고요, 그게? 소스 부호화는 주어고 압축이라는 단어가 여기 어딨냐고. 아니요, 저 1번 잘못 골랐었는데. 예. 영상 데이터, 아니, 주어가 이 부분을 보고 성급히 이 부분을 보고 어디를 골랐다고? 1번을? 네. 왜? 압축이란 단어, 압축. 네. 이게 주어가 영상 데이터인데 왜 소스 부호화야? 데이터를 압축만 보고. 영상은 빼고? 헐. 어차피 왜냐면은 아니, 달라요. 영상 데이터든 소스 부호화하고 다 다르다는 게 나오잖아, 주어가. 네. 헐, 국어는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서술어가 딱 일치해야 되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국어 풀이의 첫 번째 원칙이 뭐야?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완결되게 갖춘 다음에 판단하라고 그랬는데, 예? 데이터는 그럼 데이터가 영상 데이터, 수신 데이터, 잉여 데이터, 전송 데이터 하면 어떡할려? 이거는 이 부분만 보고 아니라 이게 없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서술을 완결되게 한 문장으로 판단하는.
그래서 주어끼리 비교하고 선택지하고 목적어끼리 비교하고 서술어끼리 비교하는 이 기본 원칙을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푼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꾸로 이 단어 그러면 요거 영상 데이터는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압축된다. 그럼 영상 데이터라는 주제 주어는 어디 있어요? 데이터 그냥 맨 앞에 영상이란 말이 안 나와요? 아니요 올려고 있어요 여기. 올리면 그냥 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로 영상 문자 등이 그래 영상 데이터 문자 데이터 주어 나오잖아. 네. 자 그러면 영상 데이터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그런데 채널 부호화 과정에 압축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기호 집합의 데이터인데 그죠?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하는 것을 알았을 때 얻은 정보의 크기고 어떤 기호 집합에서 이건 뭐라고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 기호들의 조합이 영상 데이터 데이터는 기호들의 조합이에요. 그럼 기호들의 집합에서 조합에서 집합이 아니라 조합이죠. 집합에 있는 이니까 네. 기호들의 조합 그 기호들의 정보량이 적고 발생이 낮으면 정보량은 많다. 근데 기호집합의 평균 정보량 엔트로피를 하는데 동일한 확률로 밝을 때 기호집합의 엔트로피 최대값이 닿는다. 그럼 이거 나와요? 그거요. 그러면 영상 데이터가 기호들의 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 근데 그러면 채널 부호화라는 단어를 찾아야죠. 그걸 여기요. 이 밑에. 그러면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점검하고 정정하기 위해 부호에 있는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아무 상관없네. 추가를 하는 거고 이거는 뭐라고? 압축. 완전히 반대네. 네. 그러면 틀렸네. 네.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좋고, 그죠?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서 근거를 선지와 연결해가지고 다 푼 문제를 선지랑 연결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보내보는 것도 좋은데 가장 기본 원칙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 나도 이렇게 판단하는데 걔 저녁 먹었대. 네. 그럼 누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육하원칙으로 해서 주어 목적어 서술은 다 가져야 되는 거 완결성으로 문제는.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손가락이야. 이렇게 마디가 있죠. 네. 이게 뭐예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선택지가 이렇게 돼 있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것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건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근데 이거는 하나 생략됐겠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해됐어요? 네. 이게 잘못된 것이지 이건 아니에요. 이게 이 부분을 보고 성급하게 골랐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해결을 어떻게 해? 개념에는 체크해주다? 성급하게 안 고르게? 다 개념이게 그럼? 어떤 정의가 아니라 주어 목적어 서술어만 맞춰주면 그러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했을 때 이 주어가 다른 주어로 S-로 써있거나 아니면 그걸 지시어로 써있었을 때 응? 여기 목적어 서술어 나오잖아요. 여기 목적어 서술어랑 여기 목적어 서술어를 이걸 통합했을 때는 어렵지 조금. 네. 지시어. 그럴 때는 좀 어렵지만 이건 단순하게 반대로 나오는데 내가 그랬지. 이거는 압축된다.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 압축이 저기에서 보면 추가였지. 네. 그러니까 이거 서술어로 반대로 했잖아. 그러면 이거 반대 압축된다. 그럼 풀린다. 보관한다. 보관한다. 그러면 그대로 한다. 압축하기 위해 추가한다. 그러면 뺀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전송할 때 자본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송할 때 발생한다. 않는다. 기다. 자, 소스 부호하는 전송 기호에 정보를 추가하여 이거 소스를 부호해서 핵심 소스만 모으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A 있으면 정답 여기 해설에는 뭘로 나온다고? B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압축이다. 그럼 이게 맞으면 압축인데 반대 압축 풀린다. 압축 풀린다. 압축했으면 뭐라고? 늘어나. 압축하면 뭐라고? 늘어난다. 준다. 늘어난 거 없나? 이렇게 반대 딱 잡으면 영상 데이터 늘어난다. 그럼 추가한다. 그럼 끝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요거랑 어느 단어를 연결하는 거야? 이거를 연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다른 데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연결요? 반대를 연결했으니까 이게 답이 되지. 답이 네. 아니지. 이렇게 근거. 네, 그러니까 추가하는 과 압축은 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할 수 있어야 다 푼 거라고. 네, 문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단어끼리. 왜 그러냐면 네. 주어는 같고 목적어도 같은데 이거만 달랐잖아. 그 이걸 연결해 놔야지. 네, 판단의 근거잖아. 하나의 단어끼리. 그럼 이거 됐어요? 네, 그럼 위로 올라가요. 네, 그럼 뭐를 틀리셨다는 거야? 아 이거요? 네, 날씨를 데이터로 전송한다. 날씨는 이렇게 네 가지로 뭐라고요? 로만 이거 왜 체크하네요? 만인데 네 가지 만인데. 그래서 확률은 모두 같다 됐고 부호를 통해 엔트로피 부호를 통해서 이렇게 되죠. 네, 00 이건 0이죠. 이건 1이죠. 이건 2죠. 이건 3이죠. 이진법으로 네, 그죠? 외울 때는 눈동글 만금 한동눈 가림 그죠? 비 오는 날 10번 눈 오는 날 눈 쭉쭉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눈 쭉쭉 이건 뭐라고요? 10번 비 오는 날 눈 쭉쭉 그 다음에 맑은 날 이렇게 되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쉽게 읽는데 이렇게 뭔가 생각해서 여기에서 푸는데 아이디어는 0101로 다 해보자 했는데 시험 볼 때도 왜 틀렸어? 4번을. 자 엔트로피와 비트를 혼동해서 1번 걸음 엔트로피와 비트 네, 다시 푼다면 선지를 다 부호할 것이다. 선지 부호했잖아. 아니 4번 특히 그 부호한 거 5번밖에 안 했어요. 왜? 그, 왜 하다가 말았어? 5번 한 개만 한 거라고? 네, 5번 하다가 음. 1번. 나는 엔트로피 부호가 이렇게 딱 체크하는데 네, 왜 비트로 체크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A를 보고 그 국어는 숨은 글자 찾기라니까 너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이해하면서 A하고 생각하는 건 능력이 충분하거든. 숨은 글자만 찾으면 되거든. 네, 숨은 글자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는 왜? 2보다 크게 큰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 맑음 흐림 비눈의 엔트로피는 그지? 네, 그러면 0001 1012는 이진법으로 쓴 거네 그지? 네, 근데 엔트로피는 2보다 부호화된 거고 이거는 네, 부호하고 1, 2라는 건 또 위에서 찾아봐야 되겠네. 숫자가 2라는 거는 기준이란 거. 네. 그렇게 했어? 네, 그거 보고 음. 했죠. 비트가 2라고? 엔트로피가 아니라? 네, 비트가 2비트라고? 네, 크게 크는데 이진법보다 크다는 거야? 네 논리가. 저 엔트로피와 비트를 혼동했는데 그러니까 비트는 0이랑 1 개수로 세거든요. 그래서 이거 집합해서 그래서 비트는 8이 나오니까 그 2보다 크다고 그렇게 해서 2보다 크면 2보다 크다. 엔트로피는 2보다 2라는 숫자의 의미가 뭐라고? 이진법이라고? 숫자라고? 엔트로피는 그 기호 집합 평균 정보량을 엔트로피라 하는데 그 평균 정보량은 각 기호 발생 확률과 정보량을 곱해서 더한 거래요. 이 확률은 모두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발생 확률은 같고 정보량을 곱한 게 어떻게 써? 어디 써? 2보다 정보량은 4개? 날씨는 이 4개만 딱 나눠져. 만 체크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네. 본능적으로. 그럼 4분의 1이겠네. 하나, 둘, 셋, 넷이. 네, 그러면 4분의 1씩인데. 근데 정보량은 4개? 그럼 정보량하고 4분의 1은 어디서 구하는 거야? 요거를 해석해야 되는 거야, 다시? 어디 나와? 비트란 말이 어디 나오냐고? 위쪽이에요.
위에 비트 수요기 어디? 엔트로피.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엔트로피를 한다. 그치? 네. 어떤 기호의 특정 기호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이 적고 발생률이 낮으면 정보량이 많다. 확률이 낮으면. 그래서 기호 집합 평균 정보량을 엔트로피. 근데 똑같아. 평균이니까. 네.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확률로 이때 나오네. 네. 그때 최대값을 갖는데. 그럼 최대값도 됐네. 네. 아, 그런데 그 최대값이 2에, 왜 2야? 2라는 숫자가 어디 나와? 이 비트 수는 3이라고 나오네. 여기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네, 이거? 네. 그러면 어떤 기호가 110 같은 부호로 만들 때 0 또는 1을 비트라 하고 이 부토의 비트 수는 3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3비트. 어? 그러면 이거 3비트면 저거 밑에 거는 2비트네. 네. 근데 최대값이라고 그랬고 근데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거지? 이건 비트 값이고, 그지? 네. 그 두 개를 엔트로피는 계산을 할 때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데이터가 있지. 네. 정보량은 발생한다는 정보의 크기지. 네. 정보의 크기. 발생한 거. 이런 거랑 똑같이 A랑 B랑 발생하는데 B에서 딸려서 B가 안 되고 B, C랑 B, D 쪽으로 관련하는데 이게 아니고 확률이 드문 거는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야? BDE, BDF. 그래서 요건 아니고 이렇게 확률이 높은 거는 이렇게, 네. 확률이 낮은 거는 이렇게 깔라져. 더 낮은 거는 깔라져.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합에서 A, B, C, D 조합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 네. 어떤 기호가 발생했어. 그러면 맑거나 흐릴 확률 둘 중에 하나지. 네. 근데 흐릴 때 비 오고 눈 오는 거 두 개로 또 나뉘지.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 네. 그런 식으로 나뉘는 것들이 그래서 정보량이 많을수록 확률이 낮으니까 특이한 경우를 하니까 기호를 여러 개를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확률이 높으면 그냥 A, B 이렇게 쓰면 되는데 네. 되게 특이하면 B, C, D, F 조건이 됐을 때 발생해.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해되잖아. 그러니까 기호 집합의 정보량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 그죠?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확률을 가질 때 최대로 되겠지. 왜 그러면 이 부수적인 거는 확률이 자꾸 줄어들으니까. 네. 그치? 근데 거기에서 엔트로피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떤 거야? 여기 엔트로피는 네.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지. 부호로 아까 바꿨지. 네. 보고 나면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이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랬어. 네. 비트 수가 이거보다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다 같다잖아. 네. 그지? 보고 나려면. 그래서 기호 집합은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로 변환한 것을 엔트로피 비호라고 한다라고 했어. 네. 그러면 밑에 계속 할 수 있나? 비트 수, 요 밑에는 뭐야 문제가? 위에 있나? 기호 집합 엔트로피는 2보다 크게끔 뭐가 크다 그랬어? 엔트로피요. 엔트로피가 크다 그랬어? 비트가 크다 그랬어? 크거나 같다 할 때. 여기 집합이 뭐예요? 주어는. 엔트로피는 크겠군 2보다지. 네. 이렇게 읽는 거야 국어 읽을 때. 네? 내가 국어를 읽을 때는 뭐부터 읽으랬어? 주어. 그 다음 뭐 읽어? 서술어.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이나 목적어. 이렇게 읽는 거야. 네. 그래야 낯설면서 정확하게 읽어. 자, 읽어봐 이거. X는 2보다 작다. 그렇게 읽는 거 아니야. X는 작다 2보다. X는 작다 2보다. 이해됐어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시험 볼 때는. X는 작어 커. 작죠. 그게 더 중요해. 비교 대상이 2일 뿐이야. 네. 나는 너보다 잘생겼어. 그냥 내가 너보다 너 없어도 돼. 쟤 있어도 나는 너보다 잘생겼어. 우연히 네가 있을 뿐이야. 네. 그러니까 내가 잘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건. 3보다 4보다 5보다는 별 중요하지 않아. 네. 잘생겼다 못생겼다 크다 높다만 중요해, 그거는.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크겠군. 2보다. 그치? 자, 요 밑에 아까 위에 올라가서 뭐라 했어?
아까 읽을 때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다. 응? 여기가 평균 비트 수가 뭐라고? 크다고. 네. 크거나 같아야 돼. 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크면 안 된다고. 요 문장에서는. 네. 근데 이게 보고나라면이잖아. 그지? 그럼 또 계산을 해봐야지. 그런데 이렇게 평균 비트 수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 평균 비트 수가 커야 된다. 이것보다. 그지? 그러면 엔트로피는 이걸 아까 계산은 그거는 이길 가능성이 크지. 그런데 여기에 비트 수랑 계산했을 때, 비트 수 같다. 아니면 크다. 해서 비트 수가 커야지 엔트로피가 크면 안 된다는 거지. 네. 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읽어줄 때 A는, S는 K보다 크다. 그러면 S가 크다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에서는. 요거보다는 그냥 옵션일 가능성이 있어. 이 S가 크다 작다라 나오는 확률이 95%. 요 K를 변형시켜서 수능 확률이 5%야. 그러면 읽는 우선순위는 문제 풀면 요 S가 크다 작다부터 봐야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완벽하게 다 이 내용을 이해한 것 같진 않은데, 내용을. 네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완벽하게 이해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알겠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고, 요거만 설명해 주면 돼? 네. 요거? 네. 지문을 모르겠다고? 네, 지문을. 왜 또 비트가 나오지? 이것도 컴퓨터 얘기라. 그거 이어진 거냐? 아니요. 다른 또 컴퓨터 얘기야? 네. 오, 어마무시하게 나오네. 요새 컴퓨터 얘기. 네. 논리학이나 뭐 이런 거랑 주장해서 이거는 A와 달리 이렇게 가로 쳐줘야 돼. B는 리을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그러면 이것도 참이 아니라면 하면서 전제 한번 참이 아니다. 리을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이렇게 찾아야 돼. B는 이렇게 리을이 이렇게 그걸 다 한 다음에 그래도 답이 없으면 B와 달리 뭐 이걸 찾아야 되고 이거는 모두고 이건 A는 이건 B는 이지. 그러면 A를 이걸 동시에 봐야 되는 거고 B를 동시에 보여야 되는 거고 이게 모두니까 그 다음에 이거 보는 거고 그러면 이걸 끊어줘야지. 이렇게 푸른 순서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 왜? A는 기억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과 거주의 다른 릴리지를 가질 수 없다 라고 했지.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다. A는 기억이. 이거는 A는 니은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A는 참이 아니라면 N은 참인 동시에 거짓. 이 두 가지를 A에서 점검할 수 있지 한꺼번에. 이게 B는 기억이 참인 동시에 거짓. 네. 그치? A는 니은이. 그럼 이거는 기억에 관한 것이니까 이 두 개는. 그치?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니은에 가신 것이지. 네. 그러면 이건 기억. 여기 디귿도 있네. 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니은. 기억 니은. 한 번쯤은 신경 써서 확인해 봐야 돼. 이것도 디귿 니은. 이거는 니은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니은이라고 했지. 네. 자, 뭐부터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 디귿 확인해서 틀면 이거 두 개 다 날려. 디귿이 참일 때, 그러면 이거 디귿이 참일 때지. 네. 그러면 요거는 디귿이 참이 아니라면 이거 두 개, 참일 때 참이 아니라면 한꺼번에 해야지. 복잡한 것 같지만 그게 훨씬 더 정확할걸? 그러면 그러니까 선택지를 분류하는 거를 훈련을 해야 되는데 선택지 분류가 없이 한 줄 한 줄 하면 시간 되게 많이 잡아먹어 이거. 그리고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속는 뭐야? B는 A와 달리 A 보고 리을을 기억 보고 그래서 이걸 다 써주는 거야 이렇게. 맞나 확인하면서 지워주고 체크했나. 그래야 혼동을 안 하는 거야. 자, 어쨌든 요거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어? 요 내용은 써있는 거? 니은이야 이거? 니은? 아니요, LP요. LP
프리스트의 입장을 수용하는 B라면 디귿이 참일 때 뭐라고? 안 읽어줘 뭔 얘기지? 잠깐만요. 리을도 참이 되는 것이 리을도 참이 되는 참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네. 프리스트의 입장을 수용하는 B라면 그러면 프리스트의 입장을 B가 수용했다. 그러면 디귿이 참일 때 리을도 참이다 라고 한다고 둘 다. 디귿 네. 리을이 참이다. 그럼 B라면 프리스트 입장은 디귿과 리을이 참이다 이런 뜻이네. 네. B라면 빼도. 그러니까 이걸 찌우면 프리스트 입장은 디귿과 리을이 참이다 이렇게 간단한 데는 네. 주장할 거 빼고. 그럼 프리스트 디귿 리을 동그라미 디귿 리을 동그라미 쓰면 끝이네. 왜 이렇게 쓰지? 자, 약자로는 프리스트는 디귿 리을이 그지? 동그라미 동그라미야. 참 맞아? 그럼 이게 B야. 그럼 끝이네. 프리 디귿 리을 B. 그럼 끝이네. 간단하게 쓰면 이렇다고. 저렇게 쓰면 나중에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봐서 이게 무슨 뜻인지 네가 이게 회복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참고를 보고. 네,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다 쓰면 다시 안 봐. 그러면 이거는 문제집에는 정확하게 쓰고 요점 정리는 이렇게 써놔야지. 뭐라고? 프리스트는 B. 프리스트 입장을 받아는 B라면 디귿 리을은 참이다. 뭐 앞에 내용을 다 읽어달라는 얘기네. 다 모르겠다고. 이거는 어떤 거요? 다시 본다면 미시거시의 차이에 집중하여 읽고 당연히 해야지. 근데 뭐라고? 제 기억에는 그게 무슨 말이요? 미시거시를. 이 지문에서 미시 얘기만 나오지 거시 얘기는 못 본 것 같은데 해설 보니까 미시 거시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미시거시 어쩌고저쩌고가 뭔데? 그게 이해 안 된 게 뭔데? 이해 안 된 게 A는 고전 논리는 거시잖아. B는 LP 논리. 이거 뭐야? LP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양자역학의 상호 배타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상호 배타적 상태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트 입장도 받아들였다. 그럼 프리스트 입장이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라는 것이고 양자역학이라는 뜻이네. 네, 그리고 그래서 디귿 리을 보면은 근데 뿐만 아니라니까 요거는 요거의 가능성이 크네. 논리구조로. 자, A는 고전역학이니까 네. 양자역학을 아주 미시고 고전역학을 거시라면 네. 그거를 받아들였다면 LP가 고전 논리일 가능성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시도, 그러니까 거시뿐만 아니라 미시도 이렇게 써놨다는 거네. 구조상으로는. 왜? 그렇게 안 읽혔다고? 네, 저는 따르게 읽은 거 어떻게? 풀 때 그냥 LP가 역설 논리의 약자라 그래서 그냥 LP가 역설 논리의 약자라고 나와? 네, 여기 어디에? 그 용어 해설할 때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 지문 맨 비트 말고 다음 장 지문에? 아니요, 위에 장이요. 위에 장? 그럼 가볼게 일단은. 그럼 여기는 잠깐 둬야 되고 여기 네. LP 역설의 논리. 뭐야 역설이야? 뭐와 뭐 역설. 그럼 여기 나오네. LP는 뭐라고?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그러니까 고전 논리가 근본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데 의문이 있다는 거네. 네, 그래서 그러나 LP의 조건문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참인데 동시에 거짓인 걸 뭐라 그래? 역설. 그래 이거네. 네. 후권은 거짓인 경우, 그치? 처음에 선건, 그러니까 P면 Q이다인데 네. 요게 역설이고 그 다음에 이게 X라는 거지. 경우 조건문과 건건문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조건문과 전건은 네. 그지? 조건문이 있고 이거는 전건이고 그 다음에 후건 이렇게 돼야 되네? 네. 그죠? 조건문은 뭐야? 이렇게 조건문은 역설이고 그 다음에 후건은 이게 거짓일 때 그지? 이게 X일 때 네.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요거는 참인 동시에 O 동시에 X네. 이것 때문에 전제 조건 때문에 네. 후건은 거짓이 된다. 거짓.
자, 이거 역설이니까 네. 조건문과 전건은 둘 다잖아, 주어가. 네. 참인 동시에 거짓이니까 이거는 OX가 다 되고 이것도 OX가 다 된다고. 네. 그런데 근데 왜- 그렇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이건 X가 된다고. LP에서 왜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되잖아. 조건, 전건, 후건. 왜 그러냐면 주제가 있으면 주제 앞에 있는 걸 뭐라 그래? 전제라 그래. 네. 이거 원인과 결과야. 또 다른 주제를 또 만들었어. 그랬을 때 요 앞을 요거를 뭐라 그래? 전제. 전제. 그러면 P이면 뭐가 돼? Q가 Q. 되고 Q이면 R이 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건 전제니까 조건이 되고 이건 앞에 있으니까 전건, 이건 뒤에 있으니까 후건 이렇게 쓴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아 미안하다. 10종, 30종 하면 안 되는데. 아 이런 생각을 못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라는 거잖아. 여기에서. 네. 그랬을 때 LP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럼 이런 거 내가 뭐라 그랬어? 어떤 거는? 표로 만들어서. 이게 PQR 그래서 조건, 전건, 후건 만든 다음에 1번은 뭐에 대한 거야? 그리고 쓰고 한번 쭉 쓰면 끝인데 가지수만 나누면 그러면 뒤에 가도 딱 잡히는데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이런 거 같다고. 네. 그러면 됐어. 자,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럼 LP는 고전 논리예요? 아니면 그냥 별개 다른 아니요. 거? 합쳐진 거예요. 자, 봐봐. 네. 공즉시색, 색즉시공. 네. 색이 뭐라고 곧? 공이고. 공이고. 공이 공이고 색이다. 색이고. 이건 뭐라고? 미시야, 미시. 네. 이거는 뭐라고? 거시. 거시야, 그치? 덩어리를 보고. 네. 내가 얘기해줬지? 네. 원자는 텅 빈 공간만 있다. 덩어리를 본다. 이건 거시와 미시를 한꺼번에 보는 불교 논리야. 네.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거야. 어?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그죠? 그러면 색과 공이 같아요? 아니요. 이게 역설이야. 이해돼요? 네. 이게 역설이라고 색, 큰 게 작은 거고 작은 게 큰 거야? 아니요. 동시에 존재하지 못하는 게 역설이라고, 모순이고. 네. 창모하고 방패수는 동시에 존재를 못해. 네. 그랬을 때 큰 거 같고 작은 거 작은 건 작은 거고 큰 건 큰 건데 어떻게 동시에 존재해? 그러니까 역설이라고. 네. 그걸 뭐라 그래? LP라고 한다고. 네. 그러면 이 공은 뭐야? 미시니까 양자. 네. 이거는 색은 것이니까 고정물이. 네. 두 개가 다 있는 게 LP라고. 자, 요거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뭐 어쨌거나 이거를 한번 해줄 거고, 요거는 뭐야? 문맥을 고려할 때 문장의 맥은 먼저 문장 전체 흐리고 기억의 의미를 추론 가장 적당한 거. 기억이 어디 있어? 여기요. 아,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당신이 달을 본다. 그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보는 것과 존재하는 것, 존재하다, 존재하지 않다. 네. 존재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거네. 그죠?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 당신이 이 달이라는 진리를 알기 전에도 진리는 존재했다. 존재 안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자, 플러스라는 게 있지.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그 반대 상대적인 개념. 이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 플러스의 반대적인 상대적인 개념이 네가 안 본다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잖아. 네. 말로 양자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렇게 했네. 이거는. 네. 자, 그 말은 요 앞에도 보면 아인슈타인이 그지? 네. 근데 여기 보면 거시의 세계, 큰 네. 세계와 달리 양자역학에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작은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베타적인 상태가 공존한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지. 네. 역설이 함께 있다는 거지. 네. 그런데 베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을 하는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만들기 힘들었다는 거지. 누가? 아인슈타인은. 자, 무슨 얘기냐면 네. 전자가 지나가는데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어. 전자는. 네. 아, 이게 문송하지 너?
네, 무슨 전자가 지나가는데 공간을 조그마한 공간을 지나갈 때 네. 어? 이게 지나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러면 입자라면 한 방향만 지나가야지 하나만 구멍 하나만. 네. 근데 양쪽 지나간 걸로 보여. 네. 입자로. 그럼 입자가 아니지? 네. 그렇게 보면? 네, 뭐 그렇겠죠. 아니 알갱이라면 입자가 네. 알갱이니까 네. 구멍을 하나만 통과해야 되는데 네. 두 개를 통과한 걸로 보여. 아, 네. 그러면 파동이라는 뜻이지? 네. 그래서 파동인 줄 알고 이렇게 관찰하려고 했더니 입자가 통과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입접성과 파동성을 둘 다 가지고 있대. 네. 그러니까 똑같이 쳤을 때, 자, 관찰하기 전에는 A로도 보일 수 있고, 물로도 보일 수 있고, 불로 보일 수 있어. 네. 그치? 근데 네가 관찰하는 순간, 이게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서 물로 보이기도 하고, 불로 보여져. 이해돼?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뭐라고? 양자역학의 해석태도라고. 여기서 땡 하면 저기는 띵이라고. 네. 여기서 띵 하면 여기는 땡이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됐어요. 이 상황이 있으면 그 모순되는 역설적인 다른 한 상황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고 네. 어디에서가 있는 건데 없는 건 아니라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A라는 진실은 보지 않더라도 있어야지. 네. 근데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이렇게 공존하고 베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다가 관찰하는 것 자체 행위 때문에 물체의 상태를 결정하는, 내가 보기 때문에 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야 보면 달이 있고 안 보면 달이 없어지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 이해됐어요? 네. 미안합니다. 이거 문송하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게 뭐라고요? 과학 입자 설명, 입자설, 파동설 설명할 때 곽선생한테 설명 들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이해되는데 아니면 문송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달에 관찰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이 네.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관찰했든 존재했는데 얘네는 뭐라고? 이 앞에. 그러니까 너는 내가 그랬지. 밑줄 친 건 뭐 보라고 그랬어? 앞뒤. 앞뒤를 보라고 그랬으니까 밑줄 친 이 앞에 여기 때문에 이걸 봐야지 임마. 네. 베타적인 공존 상태가 공존과 관찰 자체가 주어져요. 공존하고 자체가 물체 상태를 변화시킨다. 네. 근데 이거는 뭐야?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어법으로 달이 보기 전에도 달은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달이라는 보다는 건 뭐야? 관찰. 네. 자, 달은 상태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존재는 뭐야? 결정. 존재했습니다. 보기 전에도. 네.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보는 거랑. 그런데 이거는 관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네. 이거 앞에 문장을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홀랑 틀려버리는 거지. 저기 뭐라고? 이 문장에 기초하여 무슨 추론? 이 문장 어디요? 가볼게. 자, 팽의 회전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비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는 어느 시기예요? 이 단락은 미시세계요. 미시세계, 거시세계에서 시작하는 그런 걸 생각해보자. 이거 거시세계인데 이해하기 위해 이걸 예시로 생각해보자. 쓴 거. 네. 이와 달리 그럼 이렇게 박스를 먹고 야지 이놈아. 미시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거시세계 써놓고 네. 그다음에 이와 달리 미시세계는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걸 미시세계 추리가 이건 다 위해 거시세계에서 이렇게 하면 이건 거시고 이게 미시인데 이와 달리 그럼 이거 이와 달리 체크를 안 해도 그래. 넌 뭐라고? 따라서 나 이런 거 되게 중시하거든. 그렇다면 이렇게 막 지시하는 거. 네. 그는 특히 이렇게 아니 지시어를 역삼각격 켜야 되는데 이 쌩무시하고 있어. 지시어를 뼈대를 정교하게 만드는 네. 해석이 아니라 그냥 수르륵 끊어. 이거 끊었어 이거는. 네. 자 너는 네. 이건 팔이다 네. 모퉁이다 이렇게 하잖아. 네. 나는 관절 상태를 꼭 표시해. 그 관절이 뭐라고? 지시오. 지시어 임마. 쫄라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똥 싸고 있는 거요. 여기 잡고. 네.
이 꺾인 것 때문에 똘라민이 뭐 하는지 자세를 알게 돼. 이 새카만 거 내용 봤어? 아니요. 대충 허벅지 걷다, 다리 걷다 하는데 이 꺾인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곳이로 하잖아. 네. 그러니까 지시원은 확실히 체크를 해줘야지. 됐어요? 네. 그러면 바로 위에서 뭐라고? 회의적 태도. 기억의 회의적 태도? 그건 뭔 말이오? 그러게요. 가까운 말로 얘기해봐. 어디서 네 말로. 나는 뭔 말이고. 어디서? 여기. 회의적 태도를 취하였다. 네. 그래 회의적 태도. 양자역학 해석은 나랑 안 맞는다. 네. 왜? 야, 아인슈타인 한참 뒤에 나왔으니까 양자역학은. 네. 고전 물리로 완전히 완동하면서. 그런데 그래서 너는 답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 여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이거는 봐봐. 네.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에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했지. 네. 그러면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도 달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완성시켜야지. 네. 라는 말로 존재하는데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고 네가 얘기하는 니네들이 이상하지 않나. 회의적 그런 태도지. 네. 아니 그 문장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반어법으로 해갖고 꼭 꼬아버렸어. 그 반어법 질문이나 이거를 결론으로 완결된 생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걔가 뭐라고 얘기했냐고. 자, 네가 돈을 꼬았는데 꼭 안 갚아야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그러면 꼭 갚아라. 그래 갚아라 이렇게 확정되고 다음을 읽어내가면 되는데 네. 안 갚아도 되는가? 갚을 수도 안 갚을 수도 뭐 어떻게 생각해야지? 그 갚아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생각을 다 정리해야지. 다시 푼다는 뭐라고? 회의적 태도 자체가 아니라 그 위에 문장 요거 에라를 첫 번째는 한 거고. 네. 두 번째는 이 밑줄 친 이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이게 연결을 못 시켜서 내가 너를 보고 네.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이거랑 반대되고 동그라미를 치면 이걸 연결하고 이걸 연결하는 걸 지금 못 하고 있어. 네. 나는 이렇게 연결하잖아. 공전은 다리고 보기는 자체 관찰이고. 네. 이렇게 관찰 이전이 요 전이고 베타적 상태 그러면 둘 다 있고 이건 역설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있을지 아니면 없을지 모른다고. 유동적인 상태였다가 우리가 보는 순간에 특정된다고. 요거 하나만 해주면 돼? 아까 뒤에 거요. 뒤에 거 뭐. 그거 이거 참 거짓이고. 네. 그럼 이걸 다 읽어야 되네. 한번 읽어봐야지. 자, 그러면 뭐 어쨌든 한 번은 다 독해를 한번 해줄 필요성은 있겠네. 그래서 한번 해주면. 네. 자, 이렇게 고전역학에 따르면 물체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안 읽히면 네. 그냥 고전역학. 네. 물체 크기에 관계없이, 그럼 크기에 관계없다. 관계없이. 네. 초기 운동 상태. 네. 자, 그러니까 고전역학 운동 상태 알 수 있으면 시간이 지난 시간 후 네. 측정될 수 있다. 그러면 운동 상태 알 수 있으니까 측정될 수 있다. 네, 이거 당연한 얘기네요. 베타적인 두 공전 상태는 공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전역학 아니면 뭐라고? 여기 다 나오지. 네. 오, 물체의 크기와 상관이 있네. 네. 거시와 미시가 나오네. 네.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네. 일정한 시간 후에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될 수가 없네. 네. 그러니까 베타적인 두 개의 상태를 공정할 수 있네. 아이고 이게 뭐 나온다고? 처음 거를 뒤집으니까 주제. 고전역학은 아니고 뭐라고? 양자역학이 나오네. 네.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을 이렇게 나와서 애들이 이해 못할까봐 하지만 하면 역삼각형을 쳐야지. 네. 20세기에 따르면 그럼 20세기 전이고. 네. 그러면 양자역학은 고전역학 반대고. 네. 그럼 크기에 상관없으니까 미시세계니까 여기는 거시고. 거시 미시를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네. 크거나 작거나. 근데 미시의 세계가 나오면서 또 달라졌다고. 서로 베타적인 게 종전할 수 있다. 그럼 이거랑 이거랑 반대니까 이렇게 끌어주면 거시와 미시가 두 개로 딱 나누네. 네. 그런 상황에서
거시는 고전역학은 양자역학의 주잖아. 네. 양은 동그랗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시 이렇게 동그랗게 베타적 상호, 베타적 상호 공전 이렇게 동그라미로 쳐야 되고 네. 이거는 알 수 있다면 이제 세모로 쳐야지. 고전역은 전부 다 시간 후 측정될 수 있다. 베타적으로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세모는 전부 다 고전역학. 네. 동그라미는 양자역학. 이렇게 체크해야겠다라는 체크법도 생각을 해봐야지. 이거는 첫 줄을 보고 주제를 예측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지만만 보니까 이건 안 읽어도 이거 반대군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벌써 반대를 생각했네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다르고 더 정확해지죠. 네. 그러네요. 미시세계에서 그러면 이건 양자역학이야. 상호 베타적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거시세계에서 그럼 거시 박스 쭈루루루 이럴 것이다. 그럼 끝이네. 그러면 요 거시세계는 요거를 다시 설명한 거네. 네. 열심히니까 할 필요가 없네. 그래도 읽어보면 네. 거시세계에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보자. 그럼 크기와 상관없이 네. 시계 방향으로 반시경으로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다라는 걸 관찰했어. 네. 회전을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회전하고 있어 정해져 있으면 다만 관찰을 통해서 회전하고 있는 걸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요거 네. 측정될 수 있다. 그럼 알게 되다가 뭐야? 여기 측정되다. 측정. 그러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정해져 있다. 공존할 수. 알 수 있다면. 팽이 회전에 관찰하기 이전에 정해져 있다. 알 수 있다. 네.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게 뭐라고? 운동 상태. 네. 다소 탁탁탁 매치되네. 그냥 이와 달리 이걸 안 하니까 틀렸지. 역삼각형. 네. 미시세계는 전자만큼 작은 전자만큼 뭐라고 이게 크기와 관계 없는 게 아니라 크기의 한계치. 네. 예,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유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말도 안 되게.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 네.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뭐 할 때?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고 관찰할 때. 그러면 이건 뭐냐? 거시네, 미시네. 네, 미시죠. 그러면 이거 동그라미는 요거를 또 설명한 거네. 네. 구조가 이렇게 돼 있네. 예? 고전, 미시. 그지? 네. 고전, 거시, 미시. 그지? 거시, 미시. 거시 세계와 달리. 이거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네.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그럼 미시네. 그러면 양자역학만 지배하네. 네.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베타적 상태가 공존한다. 그럼 똑같은 말 쓴 거네. 네. 자, 그런데 베타적인 상태가 베타적 상태가 공존하는 것과 그걸 관찰하는 것이 공존을 결정한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네. 그러니까 당신은 달을 보기 전에 그 뭐라고? 운동 상태.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달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기 전에도 결정된 건데 뭘 결정이 안 됐다고 해요. 라면서 양자역학이 공존하면서 결정이 아직 안 됐다는 생각이 회의적이지. 네. 그 회의적 태도를 그러니까 요거 광자역학 자체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을 회의적으로 부정했다는 거지. 양자역학이 회의적이 아니라 회의적 태도는 누가 처했어? 아인슈타인의 태도는 회의적이라고. 네. 그러면서 최근에는 양자역의 베타적 상태에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최근은 상호 베타적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 연구가 진행된다. 그래, 연산한다. 이는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된다. 오, 현실이다. 그럼 연산이니까 현실이지. 네. 미시 세계에 대한 이런 연구 성과는 거시 세계에 대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건 맞다! 라는 상식적인 것. 이게 잘못됐지. 그거를 이제 논리학에 연결해 본다는 거지. 자, 이 위에는 뭐 했어? 고전을 했고. 네. 이거는 뭐 했어? 미시 현재를 했지. 네.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을 논리학으로 치면 이게 오면 뭐라고? X. 오고. 네.
x면 이게 뭐라고? X죠. x고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모일 수도 있고. OX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지나서 OX가 있는 거를 관찰하는 순간 O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 네. 자, 고전 논리는 참은 뭐라 그래? O, 거짓은 X. 세모. 음, X라고 헷갈리잖아. 네. 그럼 O, 세모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다. 그럼 네. 만 또 체크해야지. 맞. 그럼 두 개는 없다. 두 개밖에 없다고. 네. 그리고 고전 논리는 참 또는 거짓이야. O 또는 뭐라고? 세모라고. 자, 나는 자 O, X라고 같은 경우는 완전히 X고 네. 이게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런 다음에 이거는 개념이다 그러면 네모고 네. 예시다 그러면 큰 박스고 정의다 그러면 꺾음이고 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고전 논리는 O 아니면 세모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잘 맞아. 딱 나눠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나지. 네. 이건 고전 논리지. 네. 상식은 고전이지. 에? 네. 그런데 그러나 프리스트는 현대지. 네. 참 거짓 왜 뭐라고? 참인 동시에 거짓. 그럼 이걸 뭘로 할 거야? 그러면 네 말이 맞다. 이거는 참, 이건 거짓. 이거는 참인 동시에 거짓. 세모. 네. 이렇게 해야 되네, 그 세 개는. 아, 그렇게 체크하면 좋겠네, 이렇게 세 개로. 네.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예시라는 거지, 이게. 예.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지시적 문자가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보자. 그러면 이것도 정의지. 네. 이렇게 새로운 게 나오면 다 정의를 해줘. 자, 자기 지시는 말 그대로 자기를 지시한다. 말 쉽네, 자기 지시.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준 거야. 네. 모두 8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 문장은. 그러면 음절을 하나, 음절이니까 하나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니, 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어떤? 어떤 게 8음절로 돼 있어? 이 문장 자체요. 이 문장은 모두 18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18개요. 네. 8인 줄 알았다. 아.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열여덟. 이렇게 쉬면 바보지. 네. 왜? 당연히 맞을 거야. 맞으니까 얘기로. 나는 참인 문장은 이거 참이라고 써 있어. 네. 읽고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자기 자신에 대한 속성 중에 하나를 가르쳤다는 거지. 네. 그게 18문자로 이루어졌다는 거지. 네.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라는 참인 문장은 네. 자, 페루의 수도가 어디다. 근데 페루의 수도가 어디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지. 자기 시간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라고 했어. 그럼 왜 그런지를 구분하고 가야지. 네. 이거는 이 문장은 모두 18으로 이루어졌다 있다. 그럼 이 문장 전체에 대한 설명이지. 네. 그치? 근데 요거는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 리마의 속성 중에 하나를 얘기해 준 거지. 네. 근데 이 문장 전체는 모두 18음절이다. 그런데 요 문장 자체는 18음절 외의 의미는 없지. 네. 그래서 거의 전체를 속성의 대부분을 얘기하면 지시라고 쳤고 속성의 일부를 얘기하면 자기 자신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가르친다고 하고. 네. 왜? 가르친다는 것은 전체를 다 말하진 않거든. 네. A가 B다라는 것은 동의어처럼 쓰이는 거고. 네. 그러면 A는 이걸 가르친다. 그럼 이걸 꼭 찍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 네. 그래서 가르친다는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겠지. 이 두 개를. 그렇죠. 자,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장이 문장이다. 네. 자,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 이 문장 자체 요거. 네. 거짓이다. 거짓. 그렇다면 이게 왜 이 문장은 거짓이다. 그러면 이 문장이 거짓일 수도 있고 이 거짓이라는 게 참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네.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인데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 문장에서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했냐면 이 문장을 해석할 때 네. 이에 답해서
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네. 그럼 이거 거짓이지. 그렇죠. 근데 거짓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참이 그럼 이게 이 문장 자체가 참이 되지. 네. 거짓이다. 왜냐하면 참이라고 가정하면 거짓이다 라고 했으니까 잘못 썼다고. 네. 근데 거짓말 문장이 거짓이라는 문장이기 때문이고, 반면에 거짓이라 가정하면 참이 돼. 네. 왜? 그거는 그 문장이 말한 바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동시에 이 문장으로 동시에 해석할 수 있어. 따라서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 문장에서는. 네. 거짓말지 문장 위에, 그러면 이 위에 왜, 그러니까 또 끊어.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한다고, 확실히. 그 사례들이 여러 군데에 존재한다고. 네. 그러니까 베타적 공존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문장에서도 있고 현실에서도 있다는 거지. 네. 거짓말만 하는 나라에 뭐 이런 거 논리하게 나온단 말이지. 그 막 어떤 애가 내 말은 진실이야. 그럼 거짓말이야, 참말이냐. 거짓말만 하는. 그러니까 간신나라 충신은 충신이니까 간신이니까 이 얘기야. 저는 그게 생각났거든요. 이 물 두 명 서 있는데 물 앞에 맞죠. 그거. 네. 그 질문이요. 그거죠. 고전 논리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다룰 수 없었는데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야. 네. 그러면 하나는 LP야. 그러면 LP는 뭐야? 참이면서 거짓인 거. 네. 공존하는 거. 약설. 거시와 미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 네. 이런 거.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에게는 몇몇 추론이 성립하지 않는다. 직관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 직관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추론은 규칙은 안 맞는다고. 그것들에 대해서 쓰는 거지. 네. 그것이 전권 긍정의 규칙이라는 거지. 자, 고전 논리에는 전권 긍정의 규칙이 성립한다. 네. 그러면 자, P이면 Q이다 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권은 P가 참이면 후건도 반드시 참이 된다. 네. 이거 왜 그래? 후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 P가 참이면 이 안에 들어가지. 네. 그러면 이게 안에 들어간다면 이 논리가 P이면 Q가 참, 이 문장 자체가 성립한다면 네. 이거는 이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수학에서. 그치? 그렇죠. 근데 이게 참이지. 네. 그럼 참이 요 안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당연히 참이지. 네. 그러니까 조건문과 전건인 참이면 후건은 B도 참이 된다 라는 게 이게 뭐라고? 전건 긍정의 원리. 이와 비슷한 상태로 LP에서 전건 긍정의 규칙이 성립하려면 네.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은 P가 모두 참. 또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네. 전건 긍정의 규칙 했을 때 P이면 이건 조건이지. 네. Q이다지. 네. 근데 P이면 P라고 하면 Q이다. 그러면 요걸 전건이라고 그랬고 이거는 후건이라고 그랬지. 예. 그러면 이거는 전건, 이건 후건. 이 전체는 뭐야? 조건문인데. 자, 그러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네. 그러면 P이면서 Q 있어. 조건문은 참이지. 네. 그것이 전건인 P가 참 또는 뭐라고? 참인 동시에 거짓인 세모. 라면 조건문도 좀 조건문과 네, 과니까. 그것이 전건인 P가 요것도 오든지 세모든지 네. 라고 하면 그것이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된다. 그러면 요것도 O나 OX가 된다는 거네. 네. 그러나 LP에서 이거는 뭐라고? 이게 되면 이거 되고 이게 되는 이거랑 같아야 된다는 거지. 네. 고전 역학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러나 LP에서는 조건문은 참인 동시에 거짓 이렇게. 네. 그럼 세모이고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나중에 관찰을 딱 하게 되면 이게 참거짓 중에 하나로 딱 구종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거짓이 딱 된다는 거지. 이런 전건 긍정의 규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무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그러면 이건 뭐라고? 고전 논리에서는 이게 다 된다는데 왜 안 되냐? 라는 거. 네. 이해 안 되는 거. 그럼 이거만 정광적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성립 안 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그렇죠. 하지만 LP를 한 이유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뭐야? 배타성이 존재하는데 네. 왜 니네 인정 안 하느냐? 음. 하는 것을 답하기 위한 시도로서 나왔다고. 아. 이거를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네.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 의문을 답한다. 고전 논리를 답한다는 게 아니라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 의문은 뭐야? 의문을 했으니까 고전 논리는 것인데 네. 미시 이거 되잖아. 근데 왜 안 돼? 이거에 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양자역학의 원리로. 네.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습니다. 그럼 다 해석된 거예요? 네. 하나 밑에 가서 이해되나 볼까 문제가. 근데 요거요? 네. 어이구 정말 오래 걸리겠다. 자,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고 네. B는 LP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베토적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 입장도 받아들였다. 그러면 A는 고전 원리만, 그지? 네. A는 고전 논리만. 얘는 뭐라고? 새로운 논리만. 네. B는 LP뿐만 아니라. 그럼 뭐라고? 자, A는 고전만. 근데 LP는 뭐 어떻게? 왜 이게 안 돼? 이런 것도 되는데 라고 이게 되는 거.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양자역학은 양자역학. 확실히 된다. 요거는 방향성이 뭐야? 고전 논리에 대한 의문으로. 네.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음. 그러니까 배타적인 원리가 있으니까 이게 원리가 있으면 이게 된다고 치고, 근데 여기는 거짓이만이라고 했지. 네. 근데 참은 얘기를 안 했지. 네. 이건 어디에 있어? 양자역학에. 아. 둘 다 참이다. 둘 다 참이기도 하고 거지. 거짓이기도 하다. 저쪽에 있으니까. 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음. 그래서 A와 B의 토론에서 네. 기억, 니은, 니은 또 다 가야 되냐? 또. 전자의 E는 A와 B는 아래에 토론을 하였다. 그치? 자, 전자 E는 관찰하기 이전에 S라는 상태에 있다. 네. 그치? S라는 상태에 있다. 이거는 뭐라고? 관찰하기 전. 전자 E는 관찰하기 전에 S와 베타적인 상태에 있다. 그럼 이거 두 개. 네. 세모. 이거는 S 동그라미. 네. 됐죠? 반지름 5cm 팽이는 시계 방향. 이건 뭐라고? 시계와요. 5. 5. 5cm 팽이가 반시계. 이것도 5. 정해져 있으니까. 아. 이거 둘 다가 다 존재한다는 뭐라고? 세모. 네. 자, 기억과 니은은 네. 전자 E는 동일한 전자이니까 이거를 보는 입장차. 이거는 O의 입장. 이거는 뭐라고? 세모의 입장. 딕과 리을은 팽이는 동일한 팽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동일한 팽이니까 이거는 뭐라고? 둘 다 O의 입장인데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관찰하는 건 관찰자 입장이 다른 거지. 네. 방향이. 그렇죠. 됐어요? 네. 자, 그럴 때 여기서 뭐 맞는 거 찾는 거 틀린 거 찾는 거. 틀린 거 찾는 거. 틀린 거. 자, A는 고전이에요, 고전. 얘는 네. 뭐라고? 동그라미. 네. 기억이 참이 아니라면, S 상태가 아니라면, 거짓이잖아, 맞잖아. 그렇죠. 참거짓 위에 다른 증치는 없잖아. 네. 그럼 맞네. 네, 이건 간단하네. 자, B는 기억은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을 때, 이 베타적인 상태는 네. S와 참과 거짓 네. 있다고 주장하지만, 디귿은, 참이 그치? 아니라면 디귿은 참이 아니라면 반대 방향. 네. 맞아요? 네. 그럼 됐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랬죠? OX가 불완전 상태에 있다가 참이 아니라면 5로. 원래 이건 이제 LP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둘 다 되는데. LP에서는 X 거짓이라고 그랬는데 네. 거짓이 아니면 참이 아니라면 거짓. 이게 양전차 있지, 디귿. 네. 그래서 B는 양자역학의 입장이지. 네. A와 B는 모두 디귿이 참일 때 디귿이 참이랬어. 이거? 그러면 디귿이 참인가? 불특정하게 돼야 되는데. 참일 때, 그럼 참이라고 가정할 때, 참이거나 혼동 상태일 수 있으니까. 네. 그치? 참일 때, 리을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네. 라고 하는데, 이 A는 안 되지. 네. 근데 B는, B도 B 안 돼? 안 된대요.
B는 왜 안 돼? 왜냐면은 그 양자역학에서 OX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는 게 불특정하게는 베타 제동은 존재해도 하나가 존재한 거는 그냥 하나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네, 관찰 이후에 확정되면은 네. 그걸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하나가 존재하면 확정되면 그걸로 가야 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거가 참이라고 했을 때 네, 그런데 이게 반대로 관찰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네, 불확정 상태에서는 관찰로 확정될 수는 있어도.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셈으로 치면 자, A는 네, 니은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 안 되지, 그지? 네. 맞잖아, 그지? A는. 고전이니까. 아. 그 다음에 B는 리을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맞잖아. 틀리냐? 네, 안 된대요.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돼? 3번은 옳은 건데, 그러니까 A와 B는 모두 디귿이 참이라고 할 때 참거짓에서 이거 S와 베타가 있으니까 네, 디귿이 참이라고 할 때 네, 동시에 리을도 참이 되는 불가능하다. 리을 반대 건 안 된다는 거지. 네, 이것도 고정된 것은 그대로 돼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3번은 옳은 거고, 그럼 이건 옳고 이거는 요거는 리을이 참이 아니라면 리을이 반시계가 아니라면 디귿으로 시계 방향이든지 S든지 둘 다 있든지 시계 방향이든지 아니요? 네, 근데 네, 그렇죠.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B는 리을이 참이 아니라면 디귿이라고 주장하겠죠. 디귿이든지 동시에 거짓 참인 동시에 거짓 베타적인 것만 얘기해서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야?